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올해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돈이 23조 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세수입도 6,200억 원 정도가 줄어서 연말까지 고강도의 비상대책을 추진하는데요. 정부는 지역 경제에 미칠 여파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하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재정위기 대응 방안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분주한 수성구 신매시장을 찾아봅니다. 9월 25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 140km 지점에서 칠곡분기점 144km 지점까지 일대 4km 구간 막힙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동명동호 부근 120km 지점부터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역시 5km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월곡로 상인 고가교에서 월성 내거리와 남대구 나들목 방향 정체 심하고요. 구마로 성당 내거리에서 감천 내거리 방향은 각 교차로 신호 한 번에 지납니다. 달구벌대로 담티고개 지나면서 경산 방향으로 밀림과 풀림 반복되고요. 화랑로 화랑교에서 효목 내거리 방향 효목 내거리 100m 못 간 지점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 접촉사고 발생했습니다. 1, 2차로에 걸쳐 차량 정차 중으로 뒤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오늘 저녁부터 경북 서부 내륙에서 비가 다시 시작돼서 모레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27도 분포 보이겠고요. 지역별로는 대구와 안동이 26도, 영천, 김천 25도 예상됩니다. 일교차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입고 벗을 수 있는 가벼운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 확산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9.4도, 습도는 77%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 자락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돼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의 장소는 대구 동구 진인동 한 임야인데요. 이곳 필지는 어두운 색깔의 흙무더기가 2m 높이로 성토돼 있었습니다. 가까이 걸어가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의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 팔공산의 폐기물이라니 무슨 상황일까요? 예,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땅을 조금 파보니 시커먼 물질이 덩어리째 나왔다고 하고요. 전문가들은 가축 분뇨 슬러지 등 축산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을 매립한 정황으로 봤습니다. 이걸 계속 방치해두면 주변 토사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지자체에서 성토된 흙을 수거해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토사에서 검붉은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 능성천으로 흘러간 부분인데요. 네. 능성천은 대구 취수원 중 하나인 공산댐으로 흐릅니다. 땅 주인이나 성토 작업을 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 이곳 지주는 성토 업체와 계약할 때는 질이 좋은 흙으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폐기물이 유입되면 원상복구 조건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취 민원 발생 이후 업체에 빨리 토사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업체 측은 관련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사토더미 중 일부를 거둬갔는데요.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재활용 흙을 썼을 뿐 불법 폐기물은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네, 정상적인 흙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대구시가 안동댐 물을 끌어와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동댐 물을 어떻게 대구까지 끌고 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됐는데 안동댐 바로 아래에서부터 대구시 문산 매곡정 수장까지 110km 구간을 최단 거리로 연결해 하루 63만여 톤의 물을 끌어쓰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낙동강 본류를 따르는 안이나 안동댐에서 군위댐을 거치는 안, 또 임하댐과 영천댐을 거쳐 대구 시내 신설 정수장으로 연결하는 안도 있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안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올해 들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드러나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궁금했는데 이제 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는 건가요? 예, 대구시는 올 연말을 기한으로 취수원 이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직 용역이 끝나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방향이 잡히면서 관련 논의도 미리 시작할 방침인데요. 우선 이달 중으로 이번 검토안을 환경부에 먼저 건의해 취수원 이전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고요. 이번 연구 용역을 진행한 전문가들이 안동시를 방문해 직접 취수원 이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네, 앞으로 남은 과제나 변수를 짚어보면요. 예, 정부의 국가수도 기본계획 반영, 또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안동 지역 여론 역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대구시와 안동시 사이에는 원론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지만 시의회나 시민사회에서는 일부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대구 시민이 먹는 물 문제, 안동댐이 확실한 대법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우리 일상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났는데 대구 대중교통 이용객 회복세는 더딘 걸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당시 떠나갔던 대중교통 이용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적자폭이 큰 대중교통 시스템의 위기감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각각 85%와 84% 수준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용객 숫자가 확 줄어든 이후 회복기를 거쳤는데요. 80%대까지는 회복한 이후로 더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팬데믹 당시 발길을 돌린 시민들이 자가용을 구매하면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시 승용차 수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6.4% 정도 늘었습니다. 네. 결국 승객 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기반이 약해질수록 소외계층이나 대중교통 취약지역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이용보다 승용차가 훨씬 편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하나 볼까요? 예, 지난 8일 수성구 학원가에서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40대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고 다닌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재범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가지게 되네요.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복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명희입니다. 제가 올해로 33년째 한복을 하고 있고요. 3대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전기 틀이 없었고 발로 이렇게 하는 틀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듣고 자랐죠. 근데 제가 어머니 뒤를 이어서 이렇게 한복을 하게 될지 몰랐고 제가 또 대한민국 명장까지 될지는 정말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람, 이게 사회적인 격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밑에서 문화생으로 있을 때는 집에서 직접 동정 다는 어머니들이 많아서 동정을 이렇게 판매할 때 너무 바빴어요. 그거 판매하는 것도. 근데 지금은 한복 자체를 안 입으시니까 왜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좀 스며드는 한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우리 소비자들께서 많이 부응해 주시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고유 명절에는 한복을 한번 입고 가족들끼리 덕담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부디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복이 너무나 급격하게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라는 그런 굉장한 슬픔을 느끼고요. 돌아오는 추석에는 이쁜 한복 많이 입으시고 가족들하고 화목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복 많이 입어주세요, 여러분.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수 부족으로 정부도 지자체도 심각한 재정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이 현재 상황을 진단해보고 지역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죠. 세금이 덜 거칠 것이다라는 예상을 다들 했긴 했는데 뭐라고 하죠? 구멍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였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전망값을 341조 4천억 원으로 수정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는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입 전망 예산 전망값 400조 5천억 원보다 한 59조 1천억 원 정도가 적은 수치인데요. 예산은 세수 전망을 토대로 한 세입 예산과 이를 바탕으로 짜는 세출 예산으로 좀 구성이 되는데 이 정부가 때마다 건전 재정을 좀 내세웠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구호가 좀 무색해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재부가 밝힌 세수 예측 오류 원인으로는 이 급격한 경기 변동이 꼽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제 여건이 급격히 좀 나빠져서 기업들의 이익이 줄고 또 부동산과 같은 이 자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이 관련한 세수가 줄었다는 이 주장인데 올해 세수 예상 오차율이 무려 1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 대한 예측도 그럼 못했던 거냐 이런 반문도 있을 수가 있고요. 최근 10년간 오차율 중에서도 역대 최고였습니다. 올해 있었던 이 법인세와 법인 지방세 0.1%씩 감면했던 것도 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예측에 실패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회복이 우리나라가 좀 더딘 영향이 있지만 세수 감소의 원인을 두고 다른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분한데요, 의견이.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 천 기자가 법인세 감면 이 부분도 짚어줬는데 작년 10월부터 추진한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한 법인세 소득세 인하 영향으로 좀 봐야 될 거다 이런 것도 있어요. 좀 부재 감세에 이른바 부재 감세 비판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법인세가 세입 예산 대비 25조 4천억 원 그리고 소득세가 17조 7천억 원으로 좀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이 연말이 다 돼서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지자체도 지금 많이 당황해요. 연말이 됐는데 이렇게 구멍이 커진 거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죠. 네, 오차율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지난 2020년, 21년에도 오차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차가 세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차가 났었거든요. 이렇게 적게 들어와서 오차가 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 정부에 대한 좀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이 백 기자도 언급을 했지만 이 법인세의 경우에는 경기 변동이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작년 실적에 대한 과세가 대부분이거든요. 또 이 정부의 세율 조정을 통한 감세가 있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나온 게 7월 기준 추계입니다. 5개월이 더 남았거든요. 지금 추세로 간다면 이 연말이 됐을 때 부족한 세수가 73조 원 정도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국채 발행에 필요한 추경은 편성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세수가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대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수 결손 59조 원 중에서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될 금액이 지금 36조 원 정도거든요. 외국환 평형기금 그리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인데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파는 과정에서 이 원화가 한 24조 원 정도 쌓여 있습니다. 이 원화를 돈을 빌려온 그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일찍 좀 조기 상환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거든요.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시장 흐름상 당분간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은 일단은 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이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외평기금을 이렇게 세수 펑크 난데 좀 메우는 용도로 활용하는 건 약간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그런 느낌. 이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역시 세수가 부족하면 돈을 적게 쓰면 되는데 이 적게 쓰는 방식이 이겁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을 줄이는 방법을 꼽고 있습니다. 이 국세에 연동되는 대표 재원인데 내국세 수입이 줄면 지자체와 교육청의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약 23조 원가량 줄어들 전망인데 문제는 올해 지방세수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지자체들이 이미 긴축 재정에 돌입한 상황이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삭감하게 되면
우리 지방의 경우에는 더 큰 악재가 될 텐데요. 특히 내년부터 대규모 감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되고 네. 있거든요. 역시 경제 상황도 내년이 올해보다 좋아질 거냐라고 하는 예측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2024년과 2025년 역시 세수를 좀 과대 추산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 예측에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경기 전망에 대한 예측이 좀 실패했으면 좋겠다. 경기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뭐 억지 삼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지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구는 지금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인데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대구의 경우에는 6,200억 원 정도입니다. 일반 회계의 한 7.1% 수준인데요. 정부로부터 받기로 돼 있던 보통 교부세 이 중에서 한 16% 정도인 2,300억 원 정도를 못 받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다 지방세도 크게 줄었는데 그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취득세가 한 1,780억 원 정도, 내수부진으로 지방소비세 한 900억 원 정도 해서 지방세가 총 한 3,9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는 올해 목표 금액보다 한 11% 정도 감소된 수치입니다. 이게 지방교부세를 정부가 감액한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4번째입니다. 대구시 재정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 정도군요. 네, 대구시가 연말까지 비상재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출 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서 대구시는 이미 이 채무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 지출 예산을 줄여왔거든요. 네. 여기에 허리띠 한번 졸라매고 위에서도 허리띠를 한번 더 졸라매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역시 대구 지역 9개 구군에 주게 되는 이 조정교부금 규모 역시 819억 원 줄이고 대구시 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 교부금 규모는 다시 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구에 주는 것도 줄고 네. 대구가 또 지역 구군으로 내려가는 게 또 줄고 그렇습니다. 허리띠 이렇게 계속 몇 번씩 줄다가 숨 못 쉴 것 같은데 아까 저도 30% 삭감한다는 걸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아직 미집행한 거 집행하지 않은 예산의 30%를 줄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완전히 될 거냐고 본다면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일단 대구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 예산 이건 좀 유지하고 그대로 그거. 유지하고 네네. 모든 사업은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일단 올해 말고 내년 이후로 미루고 진행 중인 사업의 일시 중지도 좀 검토할 방침이고요. 또 집행률이 좀 부진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또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유예한다. 뭐 이런 방안들을 좀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뭐 어떤 행사나 문화예술, 그런 뭐 거 이제 각종 다 줄어들겠네요. 이벤트들 이런 것들은 대폭 줄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세수 감소분의 충격을 좀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가장 타격을 받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이걸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뭐 두 분이 이야기 나누면서 나왔지만 네. 지금 예정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여기다가 뭐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을 추려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네. 대구시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관들의 남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민들이 누리던 뭐 프로그램들도 대폭 좀 줄어들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 지출을 줄이면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도 내년까지 진척이 없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아마 청사 이슈는 앞으로 저희가 좀 자주 다뤄야 되지 않을까. 네. 각종 구군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정부와 지자체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이 우리 경제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가 뭐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세수 부족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점이 뭔지 반무리로 한번 정리하면서 들어볼게요. 네, 뭐 이번에 정부가 지방 교부금 축소 방식으로 좀 일단은 대응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좀 가뜩이나 심각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골이 좀 더 깊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지방 재정에서도 재정 여유가 좀 자유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고정적인 행정 업무 외에 좀 쓸 돈이 없다 이렇게 좀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 사례 올해 사례가 이 재정 분권의 논의에 좀 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요. 저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엄마가 돈이 없다. 아이고. 네, 저는 뭐 단순합니다.
재정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정리하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네, 이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복지는 저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차례상에 올릴 과일과 생선, 고기 다 구매하셨나요? 연휴가 길어서 올해는 먹을거리가 좀 넉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추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윤가영 리포터가 만나고 왔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수요일 수성구 신매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목요일에는 노점 상인도 함께하는 목요장터도 함께 열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특히 21일부터 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꿀배 가져가세요. 5,000원, 8,000원, 만원이야. 아, 지금 2만원짜리 만원. 5,000원. 네, 고객님 5만 원짜리 상품 사셨네요. 34,000원 이상이니까 만원권 한 장 오늘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제1회 전통시장 신매시장 상인회 회장 백정현입니다. 저희 시장에서는 상과 들, 바다, 산물은 물론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매시장은 매주 목요 장날도 열리고 있습니다. 21일부터 27일까지 농축산물 3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추석은 저희 신매시장에서 저렴하고 좋은 상품 많이 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전통시장이 더 저렴한 장보기를 제공하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올해 구매 액수에 따라서 환급도 해준다고 하니까 꼭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이 대형 마트보다 전통시장이 7만 원 정도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과일은 물론 생선과 고기도 싱싱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계셨는데요. 이 추석이 되면 가장 바쁘다는 떡집과 과일 가게를 차례로 들어가 봤습니다. 저희 집은 진짜 최상 특등급 쌀로 해서 진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빠르면 한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음날 것까지 준비하다 보면은 밤 9시, 10시까지 일할 때도 거의 태반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보면은 깨송편하고 녹두가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계세요. 접시로는 한 2,500원씩 파는데 명절에는 이제 박스로 대로하면은 이제 깨는 23,000원, 녹두는 25,000원 정도 그 선에서 팔고 있어요. 저희 신매시장의 떡집은 진짜 최고 좋은 쌀로 진짜 정성껏 만들고 있으니까 해례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은 아직 떡 주문 안 하셨으면은 떡집 와서 송편 좀 많이 사주세요. 지금 제수용 과일은 금액이 다 어떻게 되나요? 사과는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오른 것 같고요. 사과 비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 근데 정품이 많이 비싸졌고, 그리고 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가지고 한 15% 정도 비싼 것 같습니다. 배 같은 경우에는 38,000원에서 한 45,000원까지 있고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5kg에 한 7만 원 선입니다, 지금. 네, 주문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편이에요. 아무래도 과일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축산물이나 아니면 가공식품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신매시장 과일 가게 지금 행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폭염과 폭우 때문인지 과일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특히 사과 가격이 참 많이 올랐는데요. 이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상품권 환급 행사도 하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좀 더 알뜰한 장보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민들도 만나봤습니다. 오늘 전통시장에서 행사한다고 그래서 시장에 와서 상인들한테 도움도 될 것 같아서 오늘 쌀하고 고기하고 샀어요. 특히 목요장에 오면은 신선한 물건들도 살 수 있고 또 시장에 오면은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아요. 마트에 없는 것들이 특히 생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목요장에 오면은 또 제품들이 그날 신선해서 달라요. 이제 선물할 과일이랑 저희 명절 때 먹을 과일이랑
같이 과일 준비했어요. 처음 왔는데 상품권 준다고 해서 생각보다 조금 더 샀어요. 그런데 한 거 받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매시장 깔끔하고요. 물건도 질도 좋고요. 상인들도 친절하셔서 자주 오는 편인데 오늘 와서 또 상품권까지 받아가니까 다음에 또 와야 되겠어요. 과일이랑 고기랑 야채 신매시장뿐 아니고 목요일 날도 매일같이 와서 하는 신선하고 싸니까 몰랐어요. 고기 사는 데서 이야기해줘서 고기 28,000원치 처음 샀는데 34,000원 돼야 된다 그래서 6,000원 더 사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여기는 경산이 가까워서 그런지 야채도 신선하고 가격도 싸고 많이 오세요. 네,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상품권 환급 이벤트는 27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각 시장마다 지급처와 운영 시간이 다르니까요. 확인 꼭 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오고 소개한 신매시장 외에도 대구에는 이렇게 싱싱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시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주변에 전통시장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윤가영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하늘이 좀 흐린 편이죠. 대체로 흐린 날씨에 날 최고 기온은 대구 구미 안동이 26도, 포항과 경주는 25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아주 크게 벌어진다고 하고요. 안개 끼는 곳도 많습니다. 안개가 끼면 또 안전 운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지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체크해 두셨다가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